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월요일의 코너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 모셨어요. 바른정당 노원병의 당협위원장이죠. 이준석 위원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호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이 딱 2월 13일이잖아요. 한 달 뒤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의 퇴임일. 그 전에 판결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판결이 나올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더 이상 이 혼란을 방치하기 쉽지 않습니다. 헌재도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올까? 예. 나올 것이다. 예.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최종 변론에 나설까 안 나설까 굉장히 중요한 변수잖아요. 이번 주까지 대통령이 답을 해야 돼요. 나갈지 안 나갈지를. 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 대통령이 어느 쪽 선택을 할 거라고 보세요? 소장님 어느 쪽으로 선택할까? 제가 볼 때는 끝끝내 나오지는 않으실 거다. 왜냐하면 나와서 왜요?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이나 또는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질문 등을 예. 방어해낼 개인적 역량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진실이 이미 백일하에 다 밝혀졌잖아요. 그것을 어떤 말로 다시 뭐 번복할 만한 그런 내용도 없기 때문에 신청 안 할 거다. 네,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준석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런 거죠. 검찰이 물어볼 것, 특검이 물어볼 것, 헌법재판소가 물어볼 것 사실 다 비슷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어권을 행사한다는 거는 뭐 정확하게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만약에 해명할 것이 있고 또 그 자신이 있다면은 가장 빠르게 해명하는 것이 원래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는 아까 방금 전에 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무언가를 변론에서 할 수 없다면은 좀 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나와서 물론 이제 국회 탄핵소추위원들의 질문은 굉장히 난감하겠지만 그쪽 대리인단의 질문을 이용해서 본인의 억울함, 절절한 호소 이런 걸 마지막으로 하면서 어떤 보수 지지자들의 결집력을 높인다든지 뭐 이런 방법 쓸 수는 없을까요? 아니 똑같은 걸 해보라고 똑같은 걸 이제 하면서 이제 뭐 인터넷 방송이랑 인터뷰하면서 예. 사실 봤을 때는 그렇게 날카로운 질문도 아니었는데 비슷한 절차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인터넷 다 볼 수 있게. 정규제 TV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뭐 그걸 또 다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가능성 없어 보이고. 잃는 게 더 크다.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도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뭐 변론하면서 어떻게 보고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잘 될 거야 이렇게 지금까지 다 이렇게 계속 보고하다가 네. 막판에 지금 꼭 나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뭐 탄핵됩니다. 뭐 이런 말 하기가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도 참 힘들 겁니다. 말 뒤집기가. 예. 허성호 소장님 왜 씩 웃으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결국 대통령이 나 나가겠어. 그러니 잠깐 재판 멈추시오. 이러긴 어려울 거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결정을 하라고 헌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날지는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상한가 들어가 보죠. 뉴스닥 상한가부터 보겠습니다. 허성호 소장님은 누구 골라오셨어요? 상한가? 저는 광주 민심을 골라왔습니다. 광주 민심 잠깐 계시고요. 이준석 위원장은 뭐 골라오셨어요? 저는 안희정 충남지사를 골랐습니다. 안희정 지사. 예. 안희정 지사 지난주에도 상한가 올라오지 않으셨어요? 예, 이준석 위원장? 사실상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안 지사의 상승세를 뭐 또 언급하기는 그렇지만은 방금 전에 아마 제 생각에 허 소장님도 고르신 이유가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 안희정 지사가 최소한의 어쨌든 덩어리는 확보했고요, 지금. 예.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덩어리가 어떻게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냐는 결국에는 과거에 문재인 대표가 한번 지지를 잃었던 지역. 호남 이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잠깐 거기서 확인하고 가죠. 허성호 소장님이 광주 민심이라고 상한가 주신 이유가 이걸 같습니까? 비슷하죠. 비슷해요. 네. 예. 계속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열풍 같은 것도 과거에 경선에서 결국 호남 지역에서 상당한 표를 얻으면서 시작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안희정 지사도 비슷한 지점에 놓여 있고 저는 참 재미있는 점에 주안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겁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들었는데 안 지사가 논산 출신이거든요. 그래요. 논산 중에서도 그 국군 훈련소에 있는 연무 출신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가 어떤 지역인지 봤더니 과거에 전라북도에 속했던 지역입니다. 아, 그래요. 예. 행정적으로. 그래서 논산은 참 그 충청도의 정체성과 그 전라북도의 정체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뭐 물류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유하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런 것들도 한 가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안희정 지사가 보이고 있는 것이 통합행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또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 한번 이제 또 지난 총선 때 곤욕을 치렀던 것이 결국 일방주의 아니냐라는 비판 광주 쪽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것이 실제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런 인식이 있는 호남 유권자에게 안희정이라는 아직까지 좀 말랑말랑한 어떤 대안이라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결국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의 플랜은 호남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경선에서 말이에요. 호남에서 바람 일으킨 다음에 충청으로 가잖아요. 예, 그렇죠. 그다음 그 스케줄이 호남 바람 충청은 뭐 본인이 확실히 할 수 있는 곳이니까 호남 충청 그 바람 가지고 전체 경선판을 흔들어 보겠다 이런 계획인 거예요, 허 수장님? 원래 그렇습니다. 첫 경선지에서의 성적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경선지가 자기의 근거지인 충청이니까 그렇죠. 거기는 뭐 당연한데 이 첫 경선지와 두 번째 자기 근거지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네. 그 다음 번인 이제 영남 경선에도 그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은 아주 빅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안희정 지사의 그 전략은 뭐 경선 전략은 눈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준석 의원과 약간 다른 면은 뭔가 하면은 지금 이제 짧은 기간에 지지세가 너무 급상승했기 때문에 예. 약간의 조정기는 온다. 조정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약보합으로 아. 당분간 이번 주는 좀 갈 가능성도 있다. 그게 왠가면은 지금 문재인 후보가 받는 지지율, 안희정 지사가 받는 지지율, 이재명 지지율을 다 합치면은 예. 그 60%에 달해요. 어마어마해요. 예, 사실은. 그러면 이제 사실상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는 다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그럼 여기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는 다 나왔는데 그 나오는 과정에서 자기가 받아갈 표를 이미 다 받아갔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것이 이제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호남의 민심에서 문재인 지지표와 자기 지지표 사이에 얼마나 뺏고 빼앗기느냐. 그렇죠. 이제 이런 정도의 이제 민심 변화의 싸움이 남아서 저는 이제 상한가로 광주를 선택하기는 했습니다. 어제 말이에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박상원 변호사가 SNS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다가 논란이 크게 일고 다시 삭제하고 뭐 이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썼어요. 안 지사 글쎄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받을 때 그때 뭘 했는지 기억할 수 없다. 굉장히 긴 글을 신랄하게 썼습니다. 제가 지금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만 논란이 일고 삭제하고. 허 소장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각상원 변호사가 조금 저는 부적절한 글을 올렸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게 뭐 안희정 지사가 그때 당시 뭘 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그때 모든 그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 출신들은 그 상황을 가슴 아파하면서 예. 안타깝게 이제 지켜보거나 함께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례식을 치르는 그 기간 동안에도 모두가 정말 비통하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그 당내 경선을 앞두고 더군다나 이제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는 어쨌든 한 가문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한 가문 출신에서 지금 비교적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굉장히 서로에 대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렇게 이제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는 오히려 이 굉장히 조심하고 예의 있게 경쟁하는 과정에 오히려 흐트름을 줄 수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도 급하게 내렸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2탄을 쏘겠다라고까지 예고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냥 삭제를 해버리고 그렇죠. 뭐 어제 잠깐의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끝나도 같이 가야 될 세력이고 그러네요. 더 이렇게 잘 화합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네. 위원장님 바로 그런 의미에서 안희정 지사는 다음에 나와도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차기론도 계속 따라다니고 있고 안 지사는 아니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번에 문재인 대표한테 넘기고 다음을 노려라. 그렇게 해도 크게 지는 거 아니지 않냐? 아쉬울 거 없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제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그 제2주자를 밀어줄까요?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가가지고 네. 뭐 MJ를 안 밀어줄 것 같이 정몽준과 단일화를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러면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 다음에는 정몽준 대통령이 되겠구나라는 관점으로 단일화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한 방에 실망하게 된 게 결국에는 뭐 정동영 그 당시 의원을 밀려 그렇죠. 그러고 뭐 이런 행동을 보이게 되면서 결국에는 2인자라는 것은 배척당한다는 걸 또 한번 증명했던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과거에 생각해보세요. YS랑 JP랑 같이 이제 민주당 만들었는데 다들 생각하기에 YS가 한번 하고 그다음에는 JP 차례가 오겠거니 하고 JP도 처음에 거기 들어간 건데 봤더니만 중간에 전혀 그럴 분위기 아니다 보니까 자민련만으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안희정 지사가 가가지고 예를 들어 문재인 대표와 같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 차기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건 안 지사도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요. 그렇게 믿지도 않을 겁니다. 정치 경력이 그걸 믿는다는 거는 정치인들이 너무 순진한 건가? 차라리 그런 자세를 가려 그러면 안 지사가
아주 대의를 내세우면서 그냥 뭐 사실 포기한다는 취지에 가까운 것이지 아하. 오히려 아까 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선의 경쟁 구도가 마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뭐 진짜 차기를 노리면 오히려 더 치열하게 지금 싸워야 된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원래 권력은 예. 누가 밀어줘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다 쟁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밀어준다 안 밀어준다 약속이라는 거 있을 수도 없고 그걸 믿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왜냐하면 상황은 끝없이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지금 허 소장님 그 말씀하시는데 쟁취라는 표현 쓰실 때 눈썹 두 개가 살짝 올라갔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정치는 결국 권력은 결국 쟁취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실 밀어줘서 지금 되는 게 아니다. 과거에 이제 이회창 총재 나왔을 때도 그때 이인재 후보가 나올까 말까 하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은 예. 나에게 한 뭐 15% 정도 지지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나가는 게 무조건 옳은 선택입니다 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슷한 선택을 안정지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꾸준히 이제 뉴스닥에서 이재명 시장 정도는 비슷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 경선이라는 무리한 어떤 판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가서 뭐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시기상으로는 경선을 하긴 할 것 그렇죠. 같은데 예. 경선 끝까지 완주할 겁니다. 예, 예. 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예, 그래요. 하한가로 넘어가겠습니다. 뉴스닥. 이준석 위원장, 뉴스닥 하한가 누구 뽑아오셨어요 이번 주는? 저는 민주당 내에서의 비문이라고 적었습니다. 민주당 내 비문 세력, 비주류 세력을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허성모 소장님은 하한가 누구 주십니까? 하한가를 바른정당으로 뽑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한가를 바른정당으로 뽑은 거는 예. 조금 다른 어떤 변화. 지금 사실은 하한가가 아니고 거의 뭐 바닥이죠. 그래서 바닥이 되었기 때문에 바닥을 치고 더 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잠깐 기다리시고요. 이준석 위원장님. 네. 두 분이 지금 크로스를 뽑아오셨어요. 민주당의 비문 세력. 아니 민주당 자체가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네. 사상 최고치 찍고 있는데 아무리 비주류라고 하더라도 하한가 주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십시오. 그 새누리당이 두 번 집권했지만은 예. 그 안에 있던 친박은 행복했을지 몰라도 비박이 행복했습니까? 아니 예. 비박이셨잖아요. 행복하셔야지 않으셨어요? 이거 뭐 불행할 건 없지만 또 행복하진 않죠 그 안에서. 친박 아니셨나요? 친박으로 들어갔다가 어느새 비박 되셨잖아요. 제가 대통령 당선된 뒤부터 윤창중 비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비박이었어요. 거의 뭐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 저 비박의 전력으로 봤을 때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금 비문들이 행복하지 않을 거다. 네, 행복하지 않을 뿐더러 예. 오히려 야당이야 시원하게 말이라도 할 수 있지. 나중에 가면은 또 집권당의 비주류라는 것은 말도 제대로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에서 승리하고 나면 더 고달파질 수도 있다 비문들은 왜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그 비문을 대표하는 분들이 따지고 보면 뭐 김종인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총선에 사실 새로운 그 인사로 좀 합류하신 분들일 예, 예. 텐데요. 그렇죠. 들어가자마자 지금 사실 이번 대선이 좀 더 치열했으면은 또 활용 가치라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저 어느 정도의 영역이 있었을 겁니다. 공간이 생겼을 텐데. 그런데 최근에 뭐 예를 들어 얘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보면은 김종인 대표가 어떤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아니 저희가 뭐 지난주 금요일에 인터뷰는 했습니다만 조금 발언들이 다 애매했어요. 그렇죠. 확실한 게 없더라고요. 그게 뭐 본인 거취를 놓고 하는 이야기들이지 그리고 또 예. 무슨 뭐 어떻게 합심해서 대선을 치르자는 취지의 말들이 아니기 그쵸, 때문에 그쵸. 예. 이게 지금 민주당에 있는 비문 세력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제3지대나 아니면 빅텐트 이런 논의에서도 항상 끼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당 안에 있는 것이 사실 실질적으로 아주 좌불안석인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당이 집권을 해도 비문들은 뭐 그 다음에 공천권부터 시작해서 아이고 다 다음번에 공천 때 가면요. 예를 네. 들어 지금 또 지금 유력 후보 쪽에서 만약에 다음 주에 또 배려해 줄 사람이 있다. 그럼 가장 먼저 날릴 지역들이 어디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도 그리고 또 지지층도 그거를 지금 이 비문 중에서 비주류에 대해 가지고 지지층도 그렇게 좋게 반응 안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건 네. 물론 이제 문재인 대표가 네. 지금 같은 지지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서 집권한다는 전제 하에 물론 과거에 비박처럼 무슨 뭐 뛰쳐나거나 선택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상당한 이제 뭐랄까 내부 갈등은 일으킬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예. 허성모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정치 일반에 있어서 언제나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예, 뭐 예.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제 안지사의 존재가 지금 방금 이 의원도 이야기하셨지만은 그 비문계 사람들의 원심력을 오히려 강하게 잡아주면서 당내 구심력을 만들어주는 면에 있어서는 문 대표한테도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외연 확장 면에 있어서도 예, 그렇고. 예. 근데 이제 경선이 끝난 이후에 누가 승리하든지 얼마나 잘 결합하고 포용하느냐. 그게, 이 문제가 나면. 그게 근데 관건이죠. 포용의 도구는 대선 캠프 중심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당 중심으로 모든 선거 체제를 만들 때 예. 그게 가능해진다 그런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자리는 하나씩 주겠죠. 그런데 뭐 사실 그게 그렇게 화학적 결합이 될까 이게 화학적 문제인 결합이 될 거잖아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는 것이 잘 생각해 보시면 박근혜 선거 캠프도 그 당시 대선을 믿고 예. 선거 캠프 차렸는데 아니 그때 뭐 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조직에서 아웃됐는데 뭐 선대위 부위원장 같은 자리 하나 줬어요. 그랬었나요? 네, 그때? 선대위 부위원장인가 했습니다. 근데 네. 부본부장인가 부위원장인가 했는데 회의 한 번도 안 나갔어요. 네, 뭐 왜냐 그랬어요? 부르질 않거든요. 아니 부위원장을 부르지 않는다는 게 말이 돼요? 올려면 오고 말면 말고 이런 식이면은 역할은 없이 회의만 올려면 오고 말면 말라 이거는 허수아비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스스로 본인이 안 가는 게 더 나가야 된다? 굴욕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그 갈등 자체, 그러니까 지금 집이 아주 커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문재인 후보가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요. 민주당 비문 세력 하한가 우려가 크다라는 의미에서 하한가를 주셨어요. 허성모 소장은 바른정당의 하한가를 주셨는데 아니 지난주에도 바른정당이었는데 예, 바른정당이 이제 무슨 원수 지셨어요. 계속해서 바른정당 이준석 위원장 바로 옆에 있는데 바른정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른정당이 진짜 보수 또는 따뜻한 보수, 혁신하는 보수를 내걸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런 보수가 잘 되는 게 맞죠. 예. 극우든 극자든 한 사회를 합리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바른정당이 빨리 자리를 잡아주는 것이 대한민국이 건전한 보수와 또 건전한 진보로 이렇게 양날개로 날아갈 수 있는 예. 그런 측면에서 바른정당을 오히려 걱정해서 제가 드리는 말이고요. 채찍을 가해 주시는 거예요. 네.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는 뭔가 지금 한가 수준이 아니라 완전 바닥 수준인데 맞아요. 치고 올라갈 일이 남았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어떻게 치고 올라가요? 당내 개파의 문제들이 좀 줄어들면서 예.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전 전 대표. 대표가 있죠. 이분이 복귀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고 저는 재등판. 봅니다. 예. 대선 불출마 선언했는데 이걸 좀 번복해서라도 왜냐하면 그 나와라. 양반이 대선 불출마 선언하게 된 건 반기문을 모시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불출마 선언의 원인이 예. 제거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명분은 떨어지지만 다시 복귀해서 조직을 추스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거기서 그럼 확인하고 가죠. 이준석 위원장. 예. 진짜로 주변에서 계속 권유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걸 그렇게 하자고 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지금 그건 이 좀 안에 엇갈리고. 대해서는 의견이 좀 팽팽한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당원들 중에는 지금 그 원하는 사람 많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국민적 명분으로 보면 많이 약하죠. 그건 사실입니다만 이제 당을 기관을 만든다는 게 조직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들 두 분이 지금 계시지만은 두 분 다 좀 약하지 않습니까? 유승민, 이제, 남경필. 당의 역동성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런 필요성이 좀 있고 또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서 무너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하시게 될 때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탈당을 해서 이쪽으로 오려고 해도 바른정당이 좀 폭을 넓게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야 하거든요. 예. 그런 이제 계기들을 봤을 때 예. 이번에 바닥은 쳤지만 이번 주에 정말로 바닥을 칠 거지만 아하. 이제 그런 준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오늘 바른정당을 한 번 더 골랐습니다. 어제 바른정당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이준석 네. 위원장. 탄핵이 혹시라도 기각이 되면 우리는 의원직 전원 사퇴하겠다. 사실 의원직 사퇴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가장 최후의 수단. 사실 그렇죠. 어마어마한 건데 그걸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지지율 수렁에서 좀 벗어나 보자 이런 걸까요? 근데 어제 이제 제가 그 논의 과정에 저희가 한 7시간 동안 토론을 했는데 그 과정을 제가 처음부터 다 지켜봤는데 근데 뭐 당의 의원이 32명 뭐 김연아가 33명이 있지만은 예. 그 안에서 뭐 반대 의견도 사실 지금 별로 없었고요. 그래요? 예, 반대 의견도 이 물리적으로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탄핵 소추위원인데 이렇게 하면 좀 약간 곤란한 논리적인 지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빠졌고 예. 근데 그 외에는 뭐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거의 만장일치로 그러니까 우리 의원직 사퇴에 대한 사퇴를 거의 만장일치가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냥. 예. 예. 그런데 뭐 그냥 의원직 사태는 만장일치.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은 예. 뭐 바른정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전부 다 다 사퇴해야 될 건가요? 그렇게 해야 될 만큼 이게 심각한 상황이죠.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고 이 정도의 국정농단이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면은 이건 국민 전체 지금도 탄핵 여론은 거의 80% 정도가 처음에 탄핵을 시작할 때나 변함없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의원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이제 바른정당이 그런 각오 책임 정당의 모습도 좋지만 그것 플러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개혁정당의 모습을 다시 보여줘야 한다. 보수개혁의 모습을. 그래서 지금 2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개혁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 입법들에 오히려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선도적으로 개혁 입법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역할과 위치가 커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난감하긴 한데 실제로 다 그 설문은 합니다. 보면은 그런 개혁 입법에 대해 가지고 거의 한 70% 가까운 찬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 게 워낙 당론 투표에 그 친박 비박 대여서. 대결에서 당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당론의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잡아놨습니다. 자, 바른정당 하여튼 잘 하라고 지금 채찍질을 가해 주셨고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되겠네요. 바른정당한테도. 그렇습니다.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닥 뉴스쇼 증권시장 상한가 보도에는 안희정과 광주민심, 하한가 보도에는 민주당의 비문 세력 그리고 바른정당을 올리면서 뉴스닥 문을 닫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밀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협위원장이었습니다.